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 새학기 입학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를 두고 크게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효자중, 초곡중, 이인중 신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 지역의 중학교 입학 배정 문제부터 신설 계획인 중학교 3곳의 진행 사항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백강훈 포항시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강훈입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은 최영길 평론가가 전해줍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을 준비한 이번 주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지곡동 학부모들은 학생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을 다른 중학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아무래도 중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배정이 조금 다양하고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최영길 평론가의 정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학교 배정 원칙은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통지서를 받으면 학교가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학교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으면 중학교는 초등학교 숫자보다는 수가 적습니다. 때문에 초등학교 이 두세 곳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학교군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학교군을 묶을 때 지역에 따라서 거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들 이것들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거리는 여기가 훨씬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지역이나 학교군, 중학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관할하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포항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지만 이 포항교육지원청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보니 이 문제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이 갈등을 빚어왔던 거죠. 이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중학교 학교군은 이제 2개 이상을 하나의 군,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어서요,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역이고요. 중학군은 거리나 교통 여건 등 여러 가지 제반상을 검토해서 특정한 학교에 추첨 없이 갈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포항은 그 2개의 학교군이 있고요. 12개의 중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는 게 있는데요. 큰 학교, 작은 학교의 개념인데 큰 중학교에서 작은 중학교를 갔을 경우에 이제 배정하는 방식, 그리고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큰 초등학교에서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졸업한 학교를 우선해서 중학교를 지원을 할지 아니면 실제 내 주소지가 있는 곳을 우선해서 지원을 할지를 결정하는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8일에 이제 추첨을 하고 학교 배정을 했는데요.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이요. 포항시 관내 초등학교가 4,857명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배정 제외자를 제외하고 4,754명을 추첨을 해서 배정을 했고요. 우선 배정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체육 특기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자 그리고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선택하겠다 하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서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또 입학 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해가 지역구시기도 네, 하고요. 네. 초서초등학교가 흥해 초곡지구에 있죠. 네. 어떤 지점이 달라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기부 체납의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작은 학교 개념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학교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재원이라든가 교육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그 시청과 교육청과 합의하에 용적률, 금폐율의 혜택을 보면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만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 그것도 기부 체납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시간도 전략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고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시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서 초품 초등학교를 품 아파트. 네. 예, 그만큼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차로가 이동한다든가 도로를 행다라든가 이런 줄을 지기 때문에 시행사도 이득이 되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민들도 상당히 이득이 되는 그런 사례인데 단지 안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원가 자체가 이제 분양가에 다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분양받고 매입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30대, 40대 그 학부모들이 애들 교육의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이후에 아파트 집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추가로 이야기 드리면 이 작은 학교라고 할 때 아마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나는 추첨도 하고 싶지 않아. 작은 학교에 가서 교육청 차원에서 주는 혜택을 더 누리고 싶어. 좁은 규모에서 친구들과 더 뛰어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추첨에 참여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민간 차원에서 이 기부 체납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을 보면 학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령 인구당 학교 그리고 교사 숫자를 유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공립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문제 지적을 합니다. 너네는 학생 수도 주는데 왜 학교 더 지어? 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학교들을 폐교하고 도심의 과밀학교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교육청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단축해서 지을 수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가 시행 단계에서부터 학교를 기부 체납할 것인가 이것도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협의하고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뜨거웠던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해부터 과밀 문제로 굉장히 뜨겁고 시끄러웠던 포항 제철중학교 박희정 의원님의 지역구이시기도 합니다. 과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이죠.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22년도에 한번 논란이 터졌을 때 약속됐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지난해 제철 중학교 학생 숫자가요, 1,700명을 넘었습니다. 6개 학년이 다니는 초등학교도 이 정도 규모의 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 뭐 급식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특별 활동을 위해 존재하던 공간까지 교실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의 제철 중학교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과밀이 생겼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맹모 삼촌지교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맹자 어머니의 마음과 지금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지곡 단지 안에 있는 학교에 가보시면 제철 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고등학교들도 보면
가장 나쁜 유해 환경이 편의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해 환경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교육재단의 교육 노하우나 거기에 또 학교 브랜드 네임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선호도가 이제 선택 가능으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곡 단지가 2008년도에 개방이 됐습니다. 포스코 상원주택 단지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곡 단지 학교들은 포스코 직원 자녀만이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여기가 개방이 되면서 직원이 아닌 분들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계기였고요. 두 번째는 2008년도 무렵에 바로 인근 지역인 효자지구에도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1학교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 갔었는데요. 2011년도에 민원이 발생을 하죠. 우리도 제철중학교에 보내달라라는 민원이었는데 사실 그 민원은 이제 지곡단지 학교에 대한 단순한 동경 차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민원을 주도하셨던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각종 학교 내 문제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견디기 힘들어서 이쪽 학교를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기는 중학교가 의무교육 됐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시범 실시를 하고 2005년도에 이제 전면 확대를 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 교육재단이 재정 결손된 부분을 좀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교육청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학교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이제 교육청이 이렇게 좀 중학교 의무교육도 됐고 하니까 이제 교육청이 돈을 좀 부담을 해달라 하는 요구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를 지을 당시에 포스코가 운영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또 의무 교육이니까요. 교사 인건비 같은 운영비는 교육 재정에서 뭐 부담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받아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구를 아마 포스코 교육재단이 거절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좀 현재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는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가 사학재단일 뿐이지 공교육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추천 배정에서 제외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2022년에도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 제철중 입학을 효자초 졸업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이 있다가 이게 뭐 종료된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가 다시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작년에 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죠. 포항 지곡동 학부모 단체는 효자초는 추첨을 통해 제철중학교에 배정한다는 2022년의 고시 내용을 깬 도의회 교육위원 2명을 규탄하는 지표를 가진 데 이어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교에서 완전 분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효자중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교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원래 학군인 제1학교군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제철중의 일반 학급이 이 60학급을 넘어서게 되면 이걸 지곡초랑 제철초 졸업생을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에 효자초도 배정하겠다라고 정리는 됐는데 이 현상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저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하면 몰리면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진학을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작년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논란의 개념에서는 좀 집중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학구 위반 등 좀 생경한 단어들도 있고 이 논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학구 위반, 통학 불일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통학 거리나 이런 것들을 딱 결정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난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고 통지서를 딱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입학할 때는 분명히 A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중간에 다니다가 B라는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학을 하는 것이 근본 원칙인데 전학을 하지 않고 나는 이 학교에서 뭐 벌써 한 5학년, 6학년 됐기 때문에 졸업을 여기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강제로 전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계속 다니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딱 A라는 동네에 있다가 입학하자마자 B라는 동네로 가버리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과밀이 생긴 A라는 동네에서는 B 동네로 갔으면 이사를 가고 전학도 해야지 왜 이래? 라고 갈등이 생긴 게 이번에 이제 제철중학교 관련된 학구 위반 이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발견될 즉시 후순위 배정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어떤 일종의 페널티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항시 전체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보니까요.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중학교를 소위 말하면 제철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지곡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동네로 다시 넘어오는데 학교는 지곡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철중학교 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면 배정에서 뺀다라고 하게 되니까 항의하는 또 부모들도 생기게 되고요. 과밀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또 반대쪽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제철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 수가 감소하도록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제철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이 다른 중학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만들 거냐,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거죠.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제철중학교는 제철중학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곡초등학교와 제철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추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발생한 문제가 효자초등학교를 이제 이 속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건데요. 지금 이제 지곡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지금 중학구를 딱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2011년 12학년도 그 당시의 선택이 좀 어설프지 않았나, 너무 좀 갑작스러운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과밀 문제에 있어서는 포항 제철중학교 그 내용을 중심을 조금 작게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철중학교로 가느냐 못 가느냐, 가면은 얼마나 가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아마 끝까지 소식을 접하지 못한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정이 됐고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을 계속 만나고 계실 텐데요. 그 이후의 반응들은 어떤지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효자초 졸업생 중에 그 다자녀 가구 같은 우선 배정을 통해서 35명이 제철중학교에 배정이 되었고요. 추첨을 통해서는 제철중학교에 60명, 포항 항도중학교에 60명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동네 분위기 뒤숭숭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곡으로 이사를 계속 가고 계세요. 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학구 위반과 관련된 페널티를 효자초등학교, 지곡중학교, 제철중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문제, 학구 위반 문제가요, 포항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철중학교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구에만 이렇게 그 페널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요청이 있을 경우에 확대하겠다도 아니고 확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항에 개교 예정인 세 곳의 중학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중학교가 생긴다고 하면은 학교 건물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복합시설로 짓고 그에 따라서 심사 과정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최능가 평론가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포항 제철중학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들도 계속 제철중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이죠.
옆에 더 좋은 공립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쪽 학교로 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 복합시설 공모 사업, 이 교육부가 공모하는 건데 학교 안에 뭐 수영장이든 문화시설이든 이 다양한 시설들을 같이 갖추고 이 시설을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메리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를 찾고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와 목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서 이때는 크게 지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심에 주택단지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또 몰려가게 되면 이 학교라는 공간을 없애지도 못하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주민들이 지속해서 이용 가능한 지역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체육관이나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청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도 들어와서 용도와 목적, 진행 과정들을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딱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부 체납할게요, 지어서 체납할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속도 자체가 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중도 복합시설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고 언제쯤 문을 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저는 효자 중학교가요, 학교가 그 도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출발한 학교이기 때문인데요. 2003년 9월에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서 체육관과 공연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립하는 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지상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2029년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교육청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효자지구가 구획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곳인데 당시의 도시계획을 통해서 중학교 부지를 이제 예정을 했었고 그 부지를 조합에서는 이제 시공사 쪽에 대물 변제로 이렇게 넘겨놓은 상태였거든요, 등기를. 그런데 이게 학교 부지이니까 교육청이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요. 2016년도에 개인한테 매각이 된 게 드러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니까 교육청이 부랴부랴 나서서 2018년도 1월에 등기 명의를 회복한 사건이 있었는데 효자 중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이 좀 무관심했다라는 사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도 이 당시에 효자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 명의를 회복했으니 이제는 학교도 한번 지어볼까 하는 계획을 냈었어야 됐는데 교육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효자 중학교 원하지 않았어라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 이유는 그냥 핑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효자 중학교를 그러면 부지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설립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른 지역에 있던 학교를 이제 효자로 옮기는 방안을 최초 추진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던 학교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참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는 좀 더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실수라면 실수 없이 정말 이제 빠르게 쟁걸음으로 좀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리겠고요. 현재 포항시에서 지상권 때문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투자 심사에 교육청도 적극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청이 어떤 자세로 나서시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효자중학교가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예정보다 지금 또 기한이 밀렸거든요. 지금 2029년도에 만약에 학교가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 효자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는 내가 효자중학교에 가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1년이라도 만약 늦어지게 되면 지금 학년이 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은 1, 2, 3학년들 효자중학교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학교가 안 생겨서 또 딴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9년이라고 하는 예정된 목표만큼은 반드시 이 교육지원청 그리고 포항시가 추진해줘야 예측 가능할 수 있다. 흥해읍에도 두 곳에 중학교가 생깁니다, 의원님. 초곡중과 이인중. 근데 그동안 이 초곡, 흥해 지역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초곡에서 곧바로 갈 수 있는 1학군, 그리고 흥해 중학구, 중학구에는 우선 신청에 대해서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우연지구에 4개 학교에 이제 배정이 되는데 통학버스도 있겠습니다만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펜타시티를 지나고 개택시를 지나고 이러면은 일반 직장인 출퇴근 시간 같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된다는 분은 그만큼 그것이 1년간 누적되고 3년간 누적되면 그것이 교육 하향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초곡중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볼게요. 초곡중학교 역시 복합시설로 네, 개교가 예정 중인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 지원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25%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35%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최고 50%까지 이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되는데 초곡중학교는 뭐 다목적 체육관 외에 돌봄센터에 대한 다 같이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교육청이 35% 부담하고 나머지 이제 포항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효자중학교하고 초곡중학교는 개교 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인중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승인이 났죠.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지는지 또 개교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인중학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늦게 시작한 상황이고 뭐 개교 예정은 뭐 이제 새 학교가 이제 공이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이인지구가 갑자기 포항시의 신도시로서 주거시설로서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인지구가 있고 옆에 KTX 역사가 있고 그 건너편 옆에 펜타시티가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2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발맞춰서 그전에 벌써 달전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구 동네에 있던 지역을 달전초등학교를 2인지구로 이전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3월 개교로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인중은 펜타시티까지 학생을 다 어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행히 이것이 투자심사를 통과했는 부분들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포항의 중학교 배정 그리고 신설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 시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강원 의원님. 네, 교육이 지역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고 포항이 어렵습니다. 학생들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1월 기준으로 효곡동은요, 동민 대비 세대당 인구가 2.6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비해서 3인, 4인 가구의 비율이 포항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흐름은 뭐 대이동, 장량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세대가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포항시에서는 그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포항시 전체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행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런 도시 구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시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포항시의 도시계획 대실패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마구마구 짓도록 포항시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학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혀 대비하지 못한 문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 포항시정이 바뀌어야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겠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우리 포항시의 경쟁력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자, 포항시의 다각적인 계획과 함께 더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